안녕하세요. 돈 되는 종목만 알려드리는 코어스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대한전선인데요. 이 종목 지금부터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정말 주가 폭등의 길목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AI,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의 폭발적인 성장 뒤에 아주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선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 인프라, 그리고 그 심장에 있는 기업, 대한전선입니다. 오늘 대한전선이 왜 단순한 케이블 회사가 아닌지 그 숨겨진 가치를 함께 파헤쳐 볼 텐데요. 영상 마지막에는 차트 분석을 통해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투자 방향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요즘 주식시장에서 막 시끄럽진 않은데 정말 조용하고 확실하게 판을 키워가고 있는 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정답은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공지능 AI를 돌리려면, 수많은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또 신재생 에너지를 확장하려면 근본적으로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전기를 안전하게 보내주는 길이죠.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 오늘 우리가 아주 깊숙이 파고들 회사가 바로 대한전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대한전선? 에이, 그냥 전선 만드는 회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그 생각이 어떻게 180도 바뀌게 되는지 그 사업의 진짜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 첫 번째, 대한전선이 왜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런 단순한 케이블 회사가 아닌지 그 이유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가격으로 경쟁하는 마진 얼마 안 남는 그런 사업을 했다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술력 없으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아주 비싼 고부가가치 시장의 전문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거죠. 보세요. 그냥 전선이 아니죠. 초고압, 해저. 이런 단어들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이건 최첨단 기술과 전문 인력이 없으면 아예 만들 생각도 못하는 영역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전선의 강력한 경쟁력, 아무나 넘볼 수 없는 기술적 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엄청난 기술력이 왜 지금 이 시점에 폭발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전 세계가 지금 전기에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수요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건 뭐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똑같이 겪는 문제입니다. 바로 전기 부족 사태.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강력한 트렌드가 지금 한꺼번에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된 낡은 전력망은 당장 교체해야 하죠.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거의 먹어치우는 수준이고요. 도로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계속 깔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력 인프라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 투자 포인트죠. 전력망 투자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정권이 바뀌든 말든 멈출 수가 없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요가 보장된다는 뜻이죠. 이런 사업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럼 이제 대한전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싼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속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이들이 뛰는 시장은 아무나 들어오는 동네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 기술력 그 자체가 진입 장벽 그 자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도의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가장 까다로운 환경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해상풍력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 거친 바다 위에 세운 풍력발전소에서 육지에 있는 도시까지 전기를 끌어온다? 이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정교하고 튼튼한 해저 초고압 케이블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지면서 해저 케이블 시장은 그야말로 황금 시장이 됩니다. 기술이 어려우니 아무나 못 만들죠. 설치도 위험하죠. 그러니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 몇 안 되죠. 당연히 마진이 높고 대한전선은 바로 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싼 기술을 가장 필요로 하는 큰손 시장이 지금 활짝 열렸습니다. 바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의 낡은 전력망은 전면적인 교체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IRA, 인프라 법안으로 정부가 그냥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결국 대한전선 같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엄청난 기회가 열린 거죠. 자, 지금까지 엄청난 수요와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실제 회사의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그 공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전선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과거처럼 저가 수주로 매출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기술력으로 돈 되는 장기 프로젝트를 따냅니다. 그러면 수주 잔고가 차곡차곡 쌓이죠. 이건 뭐다? 미래의 먹거리가 이미 확보됐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익률은 올라가고 회사 재무는 튼튼해지는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들 하나로 모으면 과연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핵심 결론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대한전선은 단 하나의 테마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인프라 교체, 신재생 에너지, 미국 투자, 그리고 앞으로 있을 글로벌 재건 사업까지 강력하고 장기적인 여러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바로 그 교차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대한전선의 현재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해줍니다. 단기적인 유행을 좇는 게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파도에 제대로 올라탄 기업이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전기 없이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없습니다. AI,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전부 멈추게 되죠. 그렇다면 그 미래를 향한 전기의 길을 까는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체 차트를 봐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완전한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파동이 이 파동이었죠. 1차적으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들어왔던 세력이 나가는 적이 없다면 결국 크게 상승이 나와요. 세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확신이 들었을 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의도는 스스로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목적, 아니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린 거기에 편성해서 투자를 해가는 거고, 결국 이 세력이 나가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전 고점 영역까지 이 부분까지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매물을 1차적으로 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이까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여기서 매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한 200%가 넘는 그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수익 구간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상승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확대하면요. 이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48선 이탈을 했죠. 완벽하게 이제 모든 장기 이평선을 다 이탈했다는 것은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기 힘듭니다. 개미는 굉장히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구간에서 장기 이평선 위로 다시 끌어올린다는 것은 물량도 굉장히 잘 들어왔고, 결국 이제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컨트롤 해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맥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하락 추세 돌파하는 지점, 여기서부터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 그랬죠. 이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장기 이평선이 이탈했다 올라가는 지점, 그리고 이 하락 추세까지 돌파하는 지점, 여기가 이제 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파동이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상승이 나왔다 쭉 빠졌죠. 상승이 나왔다 쭉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흐름을 보입니까? 이런 흐름을 보이죠. 예전과 다른 흐름이에요. 보통 이렇게 이제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력이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상승이 나왔죠. 이 흐름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저점을 계속 이렇게 높여가고 있어요. 이 흐름 자체가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 이제 매물을 조금씩 소화를 해가면서 크게 상승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기대를 가져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22평선 이탈하게 되면 62평선까지 눌러줄 가능성이 많다는 전제하에서 대응을 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수 있으니까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눌러주더라도 이 기업 앞으로 폭발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잠시의 조정을 주더라도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계속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매수했느냐에 따라서도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거든요. 이 전고점은 이제 돌파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만간에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음봉으로 떨어지면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음봉으로 떨어질 때 좀 기다리고 양봉으로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그래야 좀 매매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좀 찾아뵙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